서울의 작은 사무실, 직원들이 분주히 강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금명은 강사 리스트와 스케줄표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메모를 합니다. 대표님, 이번 촬영분도 지방 쪽 학생들이 많이 볼까요? 그럼요. 남해, 정선, 울릉도, 제주. 거기서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 우린 그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손안의 교실을 들고 직접. 에버스터디 로고가 떠오르며 새로운 강의가 오픈하자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디지털 교육이란 말이 생겨나던 시절, 에버스터디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06년 11월, 관식이 세상을 떠나고 평생 성실했던 아버지를 닮은 금명은 그의 빈자리를 부지런히 성장하며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보고 있을 그가 방방 뛰며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 채널 뉴스 화면입니다. 에버스터디, 코스닥 상장 자막이 나오고 금명은 직원들과 함께 배를 누르며 환하게 웃습니다. 에버스터디 설립 이후 금명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관식과 애순에게 물려받은 우직함과 명석함으로 교육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코스닥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수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명이 편지를 읽습니다. 딸이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재수에 성공했어요. 고맙습니다. 한편 영범 부모님의 집 거실, TV에서는 금명이 교육인상을 수상하며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편지 속의 학생들은 우리 엄마의 옛날 모습 같았어요. 누구도 몰랐던 마음, 누군가가 알아봐줄 때 생기는 기적. 그걸 만들어낸 게 에버스터디였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먹다 남은 밥상이 놓여 있고 영범의 엄마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하여간 저 애는 목소리 하나는 크지. 그렇게 성공했대도 말이지. 저 눈빛 좀 봐라. 아, 저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영범이가 왜 저런 애한테 끌렸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거실 옆방문이 벌컥 열리며 영범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급하게 나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몇 년이 지났는데 꼭 그래야 속이 풀려? 사람이 잘 되면 좀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 뭘 축하해? 그때 청첩장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양금명이 그때 파혼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질 않나? 우리 체면 구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방송에서까지 날 무안주잖아? 아무도 엄마 이름 안 불렀어. 창피한 줄 좀 알아, 진짜. 그녀의 프라이드인 아들 영범은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범 엄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TV 화면 속에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금명의 영상에 멈춰 있습니다. 관식을 천대하고 금명이와 애순에게 모진 말만 하던 그 품위를 찾던 사람은 여전히 애써 꼬투리를 잡았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후회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후회가 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2008년 3월, 아직은 찬 기운이 남은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맨 아이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금명과 충섭도 새봄의 입학식을 함께했습니다. 충섭은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들고 금명은 새봄의 책가방을 어깨에 가지런히 메어주며 작은 미소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충섭은 딸을 향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봄아, 긴장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금명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 가고 너한테만 시간 쓸 거야. 우리 새봄이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운동장 한쪽에는 연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모들은 디지털 카메라 셔터를 바삐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피처폰으로 아이 모습을 촬영해 문자로 보내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교내 스피커에서는 원더걸스의 텔미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로 순간을 남기고 싸이월드에 아이 사진을 올리던 세대였죠.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입학했어요 라고 보내던 조금은 촌스럽지만 따뜻한 시대였고요. 저녁이 되어 금명과 새봄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봄은 오늘 받아온 교과서 첫 장을 펼쳐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봄을 좋아해요. 따뜻하고 꽃이 피고 엄마 냄새가 나요. 그러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내 이름이 나왔어. 금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진짜 봄이야. 엄마 인생에 온 봄. 금명은 그날 밤 잠든 딸을 보며 자신의 입학식 때 아빠 엄마와 함께 설레이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빠, 나는 아직도 새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피어나는 걸 느껴요. 이 아이는 나의 봄이고 나의 이유이고 내가 잃지 말아야 할 첫 마음이에요. 아빠도 그랬겠지?
새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좋은 계절이 오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 봄이 여기에 있어요.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며칠 뒤 주말 오후, 새봄은 충섭의 작업실에서 붓을 들고 제주도 바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금명과 새봄이 다정히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애순이 손글씨로 적은 시가 캘리그래피로 붙어 있었습니다. 충섭은 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란 유채꽃밭이네. 이제 곧잘 잘 그리는데? 새봄은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릴 거야. 2015년 제주도. 금명이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차림으로 자동차를 타고 낡은 돌담 옆에 도착합니다. 그녀 앞에 오래된 제주돌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창틀이 어긋나고 문은 삐걱거리지만 오래전의 기억처럼 익숙하고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듭니다. 1988년 금명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건 애순과 관식이 집을 팔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 집은 금명에게 미안함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언젠가 돌려드리고 싶었던 공간. 외할머니가 일구고 엄마가 사랑했던 부엌. 아빠가 앉아 그물을 손질하던 마루. 우리가 밥을 먹던 그 방까지 다시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랐죠.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집 내부. 목공들이 문틀을 갈고 새통창이 달립니다. 금명은 설계도를 들고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루는 원목으로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옛 청취를 남기고 싶으시면 추천드려요. 그대로 남겨주세요. 이 집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니까요.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고 집을 바라보며 애순이 마당 앞 의자에 앉습니다. 금명이 다가와 가만히 앉아 말없이 애순의 두 손을 잡고 고백하듯 말합니다. 이 집을 되찾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고 싶었던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어.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꼭 엄마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애수는 문득 관식이 아무 말 없이 몰래 엄마의 집을 사서 들어왔던 날을 떠올립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여기로 왔어. 우리 딸 너무 장하다. 당신도 기쁘지? 그리고 금명에게 떠오르는 관식의 목소리. 우리 금명이는 다 잘해. 그래도 수틀리면 빠꾸. 아빠는 항상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는 이제 하늘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등 뒤에서 금명을 든든하게 감싸줍니다. 다음 화에서는 관식이 떠난 뒤에 은명이와 클로이리의 에피소드로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